Let's go.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해당 부서 추진 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 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숙 민생경제 팀장입니다. 김성원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이미경 에너지 팀장입니다. 신정아 일자리 창출 팀장입니다. 이수기 기업유치 팀장입니다. 끝으로 이세옥 청년정책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추진 성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부안사랑 상품권 운영과 전통시장 환경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착공과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등 농촌형 수소도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착공으로 오랜 수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분양가 지원금 최대 한도 상향과 부안 맞춤형 인센티브 매뉴얼 제작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저조한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방문 발품 행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형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고용노동부 전국 일자리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여 일자리 대책 후 성과를 인정받았고, 지역 특화 청년 사업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7,500만 원을 확보하여 부안형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조한 청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 맞춤형 홍보 활성화와 청년업센터 운영 변화를 모색하여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8쪽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관심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부안 마실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5개년 계속 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 원 중 올해 17억 1,600만 원으로 핵점포 발굴 3건, 코레일 관광 연계 상품 운영 324명, 상점과 식기 등 포장재 개발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우 지역 축제 개최, 청년 창업 지원과 상권 체질 개선 컨설팅 및 상인 육성 등 생활 인구가 찾아오는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소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한 마스터 플랜과 실시 설계 용역을 지난 8월에 착수하였고, 수소 배관망 구축, 마을 경로당 연료전지 공급, 구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 공급 및 소비에 대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풍력 소재 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이고 총 사업비 253억 9천만 원입니다. 작년 9월 풍력 핵심 소재 부품센터 건축 공사를 착수하였고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적기 완공을 위해 지난 1회 추경에 세워주신 군비 19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음 35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 안정 도모를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으로 11개 사업장에 총 48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2월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참여자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제3농공단지는 총 35필 중 11필지가 분양되어 현재 분양률 21%입니다. 분양률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입주문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기업 희망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를 추진하였고, 투자유치기업 분야별 맞춤형 인센티브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청춘 실험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춘 실험실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창업 창직 프로그램을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퍼머컬처, 유기농업 교육 등을 병행하였고 특히 청년이 유기농 특수 채소 농장, 주민과 함께하는 청년 활동과 막걸리 양조장 창업 창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당면 현안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5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10건 중 추진 중인 8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박병래 의원님, 김영대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김두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기업유치 실적 미흡입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으로 입주기업 분양가 지원금 최대 한도를 기존 30%에서 70%로 상향하였습니다. 올해는 농업회사법인 1개 업체를 분양 완료하였고 농공단지 입주 희망기업 2개소를 방문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찾아가는 투자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조 김영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군 전략사업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신성장 동력으로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거점으로 관련 기업 및 기업이 직접화되어 있어 이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착수 중인 수소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간 연계 방안을 확대 반영하여 체계적인 부안군 전략사업 육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지난 3월 4일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1차분 준공이 이달 말 예정으로 내년도 2차분 공사 시까지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조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업센터 취업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행복업 클래스 프로그램에 9명의 청년 강사가 활동하였고 지역 특화 청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8명의 청년 창업자에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 7회와 컨설팅 15일을 진행하였습니다. 61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소통센터 읍면 시범 운영 추진입니다. 2023년 청춘실험실 프로그램 일환으로 변산면에 청년 거점 공간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면 지역에 청년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회 추경 예산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1개 단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과 줄포 전통시장 5일장 부활입니다. 상설시장 상인회와 5일장 개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5일장 추진 방안 수립과 행정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이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설치 이후 유지보수 지원 방안입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283곳에 태양광 설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비 유지 보수를 위해 내년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고 확보 후 경로당에 안내하여 유지 보수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태양광 하자 보증 만료 전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의 보수를 요청하여 지속적 운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누리 상품 가맹점 확대 및 나들이 어플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나들이 어플은 부안 마실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도 앱 개발을 완료하였고 현재 스마트 상권 시스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빠른 결제 시스템 도입 및 효율적 고객 관리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과 지정 관련 조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점 규제 완화를 통한 마실구역 외 점포 과입으로 확대하여 목표 가맹점 79개소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나들이 앱 활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네. 저기 행감자료 1015쪽에 보시면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자연에너지파크가 지금 공사 중인데 지금 준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지금 1차분 준공은 이달 말에 할 계획이고요. 이제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 10억을 세워주셔서 그건 1차분 공사는 이달 말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내년까지 16억 2,500만 원을 더 투자해서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였죠. 지금 사업 지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군청 앞에 그 자연에너지 공원이 2010년도인가 개발 촉진지구로 돼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지작물이 있어서 가장 큰 거는 이제 건물 토지에 대한 지작물 보상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게 자연에너지파크 조성 사업이 총 공사비가 110억 원이죠. 네. 지금 1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 중 내년에 또 확보해야 할 예산액이 지금 16억 원으로 이 목적은 지금 어떤 목적인가요? 지금 실시 설계를 한 결과 총 공사비가 26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4년도 거 10억하고 25년도에 이제 16억 2,5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그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 도면 변경된 고시를 지금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 지정 목적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주제로 한 관광자원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신재생 에너지를 테마로 한 공원 조성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 사업 계획서 상에서 보면은 수소 에너지 체험관이 자가발전 놀이터로, 그다음에 편의시설인 쉼터가 청년업센터로, 또 상징광장이 진입광장으로, 또 문화광장은 다목적 광장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그 청년업센터가 편의시설인가요? 이게 또 상징광장이 진입광장으로 됐는 변화가 왔는데, 상징광장이라면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수소에너지 신재생을 통해서 그 관련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사유와 현재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 국토부에 사업 변경을 요청을 해서 작년 말에 사업 변경이 승인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면적이 좀 변동이 있고 그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변경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그 범위 속에서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 수소하우스에 있는 것을 좀 그 주변 울타리를 좀 보강을 해서 거기다가 좀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가미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진입광장 쪽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다목적 광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군청에서 이렇게 우리가 쳐다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다목적 광장, 이제 그것은 올 연말 이달 말 안에 이제 1차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할 거고, 내년에 그러니까 거기서 문화 광장을 다목적 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징 광장을 갖다 진입 광장으로 변경시킨 것은, 이런 것은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신재생 에너지 테마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조경이나 우리 이제 가로등 이런 것을 신재생 에너지로 해가지고 지금 실시 설계에는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 건물 앞에 있는 그 역사 체험관 있죠. 네. 실은 역사 체험관도 따지고 보면 이게 에너지라든가 우리 그 자연 신재생 테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역사 체험관을 갖다가 지금 그 정비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요. 역사 체험관. 문화역사 문학관이죠. 문화역사 문학관을
변경을 해서 역사체험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 있고, 본래 목적 위에 이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또 주차장, 광장, 녹지공간, 조성이 전부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신재생과 연관된 공원 조성이라고 보기에는 공원 조성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공원하고 같아요. 일반 공원하고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 공원 많잖아요. 노을비 정원도 있고 매창공원도 있고 공원이 많이 있는데, 뭔가 차별화된, 우리가 자연 에너지를 테마로 해서 무슨 공원을 만든다 하면은 거기에 어느 정도 그 프로테이지를 보나 뭐를 보나 어느 정도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테마 공원이 돼야 되는데, 본원이 보기에는 일반 공원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래서 진입광장 쪽은 그 에너지를 좀 테마로 해가지고 구조물을 좀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우리 공원이,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방문하는 사람이 그 얼마 정도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지금 마무리 단계죠. 지금 마무리 단계로 봐줘야 되는 거죠. 아니, 내년까지는 그러죠. 봐야겠어, 네. 그래서 이 사업이 변경하기에는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설계하고 목적을 두고 무슨 일을 진행을 하고 진척상을 보일 때에는 당초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당초 조성할 목적대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틀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고 거기에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소 하우스가 거기 내부에 있어서 거기에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랑 그다음에 이제 진입 광장 쪽에는 뭐 가로등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그렇게 태양광 쪽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라도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먼저 우리가 시범 운영을 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뽑아서 변경을 했을 때의 변화와 변경하기 전하고의 데이터 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우리가 시행도 해야 되고 증축도 해야 되고 새로 또 착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앞으로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각종 사업이 추진이 될 때에는 항상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핑계 아닌 핑계로 사업이 수년째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 예산은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좀 다음에는 좀 더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2018년도에 착공한 겁니다. 그렇죠? 네. 너무 긴 시간 동안 끌어도 너무 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병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렇게 짧고 굵게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의도도 좋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계획이 첫 번째로 잘 세워져야 되고 변경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변경하기 전에 있을 수 있는 일을 꼭 따져봐야 돼요. 행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하여튼 이 군의 재산도 우리 재산이 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도했던 데처럼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두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역 경제 과장님, 우리 부안의 지역을 정말로 책임지고 많은 성과를 낸다고 했지만 성과를 지금 전혀 못 내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부안군의
인구 정책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원은 청년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청년 정책을 이 자료 보면은 지금 많은 부서를 한다고 자료를 만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지 않고 청년들이 각자 계가층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자리야 청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는 청년 정책 책임가라고 전 본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부안군의 청년 정책의 가장 미흡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인구가 우리 부안군 인구가 많이 이제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도 항상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규 공무원들께서도 이제 집을 전세라도 얻으려면 부안에서 얻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가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쏟아 부어도 주거비는 이제 우리가 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뒤에 현금성 이제 그 보조금이 나가는데요. 그게 이제 주거 문제가 아무리 저희가 해도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 정책에서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페이지 1014쪽을 보면은 부안군에서 2024년 청년 정책 시점 계획 수립 시 총 58개 사업에 111억 8,500만 원 예산을 수련하였습니다. 이 중 202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번에 25년도 본예산의 예산결산 위원장님이시기도 하신데요. 네. 우리가 이제 25년도 예산이 이제 위원장님께서 확정해 주셔야 이제 우리가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중점적인 25년도에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이제 청춘 실험실을 지금 3개년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청춘 실험실 3억을 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3억, 2억 해가지고 26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23년도, 24년도에 한 청춘 실험실 5억 사업이 이제 청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게 좀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청년들이 함께 주민들과 노인들과 경로당에서 그다음에 뭐 텃밭에서 이런 삶을 지내고 생활을 하시니까 그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편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에도 청춘 실험실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청년들이 취소시킬 방안이 가장 시급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주변 복지, 노동 전 분야에 걸쳐 청년의 삶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로 일자리 하나라도 잘 챙겨서 한 분이라도 안 떠나는 것이 청년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에 지금 읍면에 그 청년들 실태 파악 조사한 인원이 총 얼마나 되는가요? 실태 파악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인구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한 그 청년
인구 나이도 이제 45세로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1만 명 정도는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그렇게. 근데 지금 우리 청년 정책 관련해서 참여는 청년들은 좀 소수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여 의식이 저조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올해는 뭐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청년들을 우리 실과세에서 담당 팀장님께서라도 전체적으로 읍면에 좀 파악해서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은 참여를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역할이 돼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잘 챙겨서 우리 부안의 청년들이 한 분이라도 우리 부안을 떠나지 않고 부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는 하는데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열심히 이렇게 하신다고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우리 부안군의 청년들이 밖으로 한 분이라도 빠져나가지 않고 부안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들을 만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역할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28조 그 부안 3 농공단지 보면은 우리 농공단지가 지금도 한 21%의 분양이 미치고 있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지금도 분양 실적이 저조한지요? 매년 행감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도 이렇게 분양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다른 의원님께서도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가 준공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2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21년도? 네, 원래 지금 19년도에 가 승인을 해가지고요. 19년도부터 입주 신청은 받았고요. 이제 최종 준공은 21년도로. 그 가격이 분양 단가 가격이 높아서 분양이 안 들어온지 아니면은 기업 조건 여건이 안 돼서 분양이 안 들어온지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를 바라면서 우리 부안의 청년 정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부안의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부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행감 준비에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저기 농공단지 부분 얘기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감 자료로 제가 했는데 행감 자료 1019쪽입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 관내 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 입주 기업 현황을 보면은 줄포 농공단지가 있고 제1 농공단지가 있고 제2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세 군데에는 100% 분양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분양은 최근에 했던 것이 아니고 전에 이렇게 했었죠. 네. 예, 이 세 군데 그 분양하는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3 농공단지입니다. 아까 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21%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홍보 및 사업 추진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죠. 제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조례를 좀 개정을 해가지고 그 분양가 지원도 확대를 크게 했고, 사실 산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영구 임대도 있고 50년 임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농공단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지원을 최대한 70%까지 확대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입주 문의 업체를 보면 아무래도 환경 쪽에 있는 이제 환경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입주 기업 문의가 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가리다 보니 그렇게 분양률이 좀 낮아지고, 요즘 이제 지금 핑계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보다 더 많이 생활이 안 좋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PF 자금도 많이 10%에서 20% 가까이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조례를 좀 개정을 좀 더 해서 보조금을 좀 더 입주에 있는 보조금을 좀 지원해주는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입주 업종을 좀 제한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폐수가 안 나오는데도 입주 업종이 코드가 안 돼서 그렇게 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입주 업종을 좀 확대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입주 기업들의 휴사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나 코드 완화를 해서라도 그 입주에 하는데 노력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3농공단지 이게 보면은 그 학교 수업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학교 수업 성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100%에 21이면은 21점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점수가 낮죠. 거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그 준공 시점이 6년 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6년 전에부터 시작은 19년 전에 보면은 2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0년에 2건, 21년에 5건, 22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또한 23년 1건, 24년 1건 등 총 11건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여러 가지 경기도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농공단지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우리가 그 농공단지 뒤쪽 길이 그 변산 가는 4차선 도로죠. 네. 예, 그쪽에 보면은 저게 농공단지인가 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거기 보면서 부안 농공단지, 야, 이건 내가 여기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가 여기가 적지다라고는 어떤 느낌이 받을 수 있는 그 관리가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앞마당에 정말 깨끗하면 내가 갈 때도 행복한 느낌 듣고 아주 정말 또 한 번 더 청소도 하고 이런 모습인데, 농공단지 관리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관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좀 예산을 좀 수반해서 이번에 그 가로등 정비랑 매놀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보수도 좀 하고 그 지하 준설도 좀 하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평상시에 하시는 거 보면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 유치는 말 그대로
100마디 말보다 실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공단지 조성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면 이는 정책적 실책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단지 조성에 투입된 예산 많죠. 이 예산이 노력으로 무색되지 않도록 실익성 있는 유치 전략과 특히 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을 꼭 마련해야 됩니다. 더 이상 빈자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간단한 대안을 갖고 계신다면 거기 답변 바랍니다. 이제 농공단지 이제 앞마당에 가면 그렇게 좀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수년 만에 팀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가로수 정비를 수년 만에 했습니다. 가로수가 정말 깔끔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름에도 보도가 된 걸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긴급 뭐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밑에 수소 충전소 맞은편에 물이 차가지고 그것도 지금 이번에 준서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나름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21점보다는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론이나 의원님들이나 이 많은 질타 있고 거기를 주변을 이렇게 봤었죠. 마치 수년 동안 방치돼 가지고 대지 단지 내에 방치된 땅이 있어 가지고 그 땅에는 쓰레기나 자연 풀, 자연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리 잡았는데 가을 여름이 지나면서 거기를 정비를 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는 그렇습니다. 인근에도 산단이나 농공단지가 많이 있죠. 경쟁력에서 우리 부안군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더 나은 조건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미분양되어 있는 지역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의 상품권 카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64페이지 업무보고 한번 봐주시죠. 오늘의 상품권 전체 점포 수가 가맹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점포 수하고 가맹점 현황. 네, 뭐 자료에 제출한 대로 부안 상설시장은 점포 수가 137개소에 가맹점은 100% 되어 있고요. 줄포 상설시장은 한 27%, 부안 마실상권은 한 37%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자료 제출을 모바일 확인을 해보니 전혀 좀 맞는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부안 마실상권 활성화 구역으로서 가맹점을 대출한 데가 234개 업소예요. 근데 모바일로 운영하는 데가 84개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도시가 아닌 이제 비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모바일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보다는 아날로그식보다는 모바일 상품권이 오늘의 상품권은 충전하기도 편리하고 또 가맹점이 충전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모바일 상품권이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가맹점이 없다 보니 모바일을 쓰고 싶어도 가맹점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못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서 잘 체크해서 여기
234개소가 모바일을 받을 수 있게 다 지정을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면 그 가맹점을 들여다 보면 오늘 상품권 가맹점을 들여다 보면 이 들어가 보면 2개 이상 우리가 부안군에 전체적으로 마실사건 학생학과에 하면은 한 234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개 이상 뭐 모바일 자료에 보면은 저희를 보면 뭐 가이소리네 뭐 보면은 부안에 뭐 연직부 뭐 그런 데가 막 2개씩 등록이 돼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만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만 등록이 되는데 2개가 등록이 돼 있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곤수파스타도 2개 돼 있고 하나만 돼도 되는데 2개가 돼서 헷갈리기도 하고요. 또 정읍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정읍 같은데 보면은 한 827개가 그 모바일 아니 전통시장 상품권이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있더라고요. 뭐 지역으로 말하면 한 7개 읍면이 분포가 돼 있는데 부안을 보면은 부안은 지금 현재 돼 있는 데가 한 3군데? 2군데죠? 부안읍하고 술포하고밖에 없죠. 네. 앞으로 부안군에서도 모바일 아니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을 더 만들어야 할 텐데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이번에 골목형 상가를 지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위원으로 위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문을 발송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골목형 상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골목형 상가를 지정을 한 뒤에 거기서 그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예산 지원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우리가 부안사랑 상품권이 있고 온누리 상품권인데 부안사랑 상품권은 우리가 국가 예산을 받아서 부안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근데 정부 중앙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하기를 지역사랑 상품권을 예산을 줄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온누리 상품권은 소상공인협회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요? 부안군하고 부안군에서 예산을 거치지도 않고도 충분히 지원되는 금액이니 이 부분을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필요하고 가맹점도 늘려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서 잘 준비를 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의원님께서도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뭐 온누리 카드 우리 박태수 의원님이 거론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부안 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행감 자료 1025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로 봐왔어요. 그리고 업무 보고 책자를 보니까 올해 또한 금액이 그렇게 그닥 적지는 않네요. 네, 작년보다 좀 올해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고향사랑 그 부안사랑 상품권 지역 상품권을 좀 관세했잖아요. 근데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닥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요. 사용하기 편하시고 그리고 일부 이제 3억 이상 초과되는 것은 좀 이제 못하는 이제 가게가 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쉽게 쓰고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니까 좋아해서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줄이지 않고 하고 있고요. 부득이 또 이제 국회 단계에서 국비를 보전을 해줘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그닥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금액은 계속해서 유지해 가실 건가요? 그 가내시가 원래 와야만이 우리가 이제 본 예산에 이제 예산 요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비 가내시는 안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가내시가 안 오면 이제 우선 군비로 270억 발행을 하면 군비로 우선 27억을 더 추가 이제 부담을 해가지고 할 계획인데 이번에 25년도 본 예산은 도비 가내시가 와서 그것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기로 지금 요구. 거의 한 300억.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준비하겠다. 근데 똑같이 우리 이제 일반 발행은 270억, 정책 수당은 60억 이렇게 하려고. 그 330억. 330억 정도 수준은 네. 더 올리면 올릴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게 빨리 소진되잖아요. 한 며칠 걸립니까 이게 소진 시기가? 한 뭐 하루?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도 한 보름 갔어요. 그 달에 한 보름 가다가 가을 뭐 추석 전후로 해서 7일 안에 하더니 지금은 3일, 4일이면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그 한 달을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뭐 여러 방법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금액 배분을 잘 조정을 하든지.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정되면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금액을 좀 줄여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아, 금액을 줄일 것이 아니고 1인 충전 금액을 좀 줄이는 걸로 그러니까 그 줄일 것이 아니라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적게 사용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를 데이터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시기를 더 많이 하고 이달에는 적게 하고 이런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네, 좀 의원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충족이 좀 안 되는. 원래 지금 매달 20억씩 충전을 하고요. 추석하고 설날 명절은 35억씩 충전을 하도록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도 이렇게 잘 이용을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이용이 안 되잖아요. 이게 더욱더 그 홍보에도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 그 상품권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민들이 젊은 학생들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1026페이지 보면 수소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그 전에 이제 수소하우스를 거론하신 우리 김두래 의원님 정말 제가 2000년 10월 21일 날 그때 군정 질문을 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2011년부터 이게 준비한 사업이에요. 수소하우스 에너지 테마 공원이 120억을 들여가지고 군에서 다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맷집을 못해서 한 몇 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참 지금도 아직도 못해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18년도부터 자연의 에너지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3년에 완공하겠다 했는데도 내년에 완공을 한다고 하면 뭐 25년도 아주 멀어요. 이런 과정이 왜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제일 큰 원인이 뭐라 생각합니까? 지작물 보상이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예산이 우리가 이제 실시 설계를 했을 때 사업비가 공사비나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데 쓰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군비를 여기다 책정을 먼저 해서 빨리 해결할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에다가 쓰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은가요? 네, 내년 본 예산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해서 뭔가 오랫동안 긴 관계를 끊고 빨리빨리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에너지 공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소를 하겠다 해가지고 수소로 간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전에 에너지로 했을 때의 생각으로 해서 빨리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그때 당시에 시작해가지고 그 2억 6천만 원을 들여서 그 관사를 모델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술원에서 버스도 주었어요. 기증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그 앞에 보면 뭐 조교장 만들어 놓고 뭐 해가지고 그게 2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버스도 그냥 완전히 막 이제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증한 사람과 아직까지 공원은 짓지도 않고 이게 과연 이게 정책을 이런 식으로 우리 실과장들이 계속 바뀌어서 그런가? 그게 이게 참 이런 행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지만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 지역경제과장 왔을 때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 빨리빨리 서둘러 가지고 에너지 테마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그때 거기에 에너지 그 하우스에다 차라리 거기에다 작은 목욕탕을 짓자. 그래서 거기에서 작은 목욕탕을 지어서 에너지로 활용한 어르신들 작은 목욕탕을 지어서 어르신들한테 이 자연 에너지 가지고 뭔가 그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군정심을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전혀 들어지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짜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까우니까요.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도 빨리 많은 예산보다도 현실적 있게 만들고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수소를 보면 너무 광범위해요. 뭐 거의 금액이 400억, 뭐 80억, 지금 탄소 복합 탈부착하고 86억, 지금 또 400억, 정말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과연 이 금액은 이렇게 수소를 처음부터 이런 엇박자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만큼 군비를 투여해서 이 수소에 대한 수소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겨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군비가 새지 않도록 세금이 줄줄 새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서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도시 이제 설계 이제 수소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현대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 12월 중이나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좀 더 많은 그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하시고요. 수소는 사실 미래 산업이라 보니 적자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냥 미래 산업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기후 변화에도 좀 대응해야 되는 면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미래 산업이고 앞으로 우리가 수소 도시로서 가야 될 방향을 뭐 제시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금액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그 국민들이 보는 것은 좀 미약하다. 하지만 계획은 철두점에게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먼저 김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꾸 이제 수소 관련해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부안군의 수소가 부안군의 미래 산업 지형을 바꾼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셔요. 그죠? 그리고 이 부안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전혀 이게 과연 부안의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사람이고 부안의 100년을 먹여 살 사업인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수소 산업 관련해서 현재 총 투입된 예산이 지금 얼마죠? 지금 400억이 넘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네, 400억이 넘잖아요. 네. 이거 다 순수 군비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국도비 다 섞여 있어요. 섞여서 400억이 네. 넘나요? 네. 지금 우리 그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부안형 수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가요? 목표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미비하지만 이게 의원님들 말씀에도 저희 사실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도 그다음에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저는 이제 산업단지도 이번에 의원님들이랑 군수님께서도 어제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런 산업단지도 확대해서 재생에너지 또 뭐 태양광, 풍력, 수소까지 해서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봐요. 그 수소하면 수소 1번지가 어디입니까? 이제 전주 완주라고 하시는 네. 이제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원래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완주 전주가 이제 1번으로 했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 때 받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완주 전주에다가만 투자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번에 완주가 수소 특화 국가 산단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포함이 됐죠. 네. 그렇죠. 네. 물론 부안형 수소 도시를 조성할 수도 있고 완주 나름대로 수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데 완주는 목표를 확실히 잡고 가요. 3대 목표를 첫 번째 기업 유치 100개, 누적 매출 30조, 고용 창출 2만 명, 수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한 가치 사슬 고도화,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수소 전문 기업 집적화. 이 3대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로드맵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완주는. 근데 우리 부안군은 전혀 그냥 수소버스 4대나 6대 청소차, 수소 승용차 공급하고 수소 충전소 공급했다고 해서 수도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선 하서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단지에는 연구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아직 공장을 막 지은 건 아니지만 연구 기반을 해서 이제 보이는 것이 이제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하면 아주 좋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소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그것을 담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려고 그 용역이 8월달에 시작됐나요? 네, 8월에 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데요. 이번 12월이나 늦으면 1월에 의원님들 이제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안군 교육발전 특구 있죠? 네. 여기에 수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봤어요?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먼저 시작한 곳의 장점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또 그보다 더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응? 네. 그 현재 우리 그 수준에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이 지난번 저기를 했었죠.
네,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했었죠. 네, 이게 지금 현대건설에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진화 기반 수생산기지 구축, 부안형 고압 탄소 복합재 탈부착 수증기 시스템 실증단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했을 때 여기에 우리 군비 부담을 지금 매칭하는 것이죠. 네, 산자부, 네. 전라북도, 부안군, 뭐 한수원, 현대건설. 네 맞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민정. 우리 부안군의 경제적 유발 효과는 얼마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지금 매칭하는 건가요? 지금 뭐 그렇게 따로 분석을 한 거는 없는데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무실이 연구 사무실로 거의 다 꽉 찼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우리 어디 그 여기 하서 단지. 하서 신재생에너지 네, 테마파크 단지 안에 네. 거기는 다 R&D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R&D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이 실증 사업들이 그것 때문에 다 사무실도 있고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딱히 뭐 지금 현재 경제적 효과가 얼마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숫자가 거기서 기거를 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무총리실에서 수소특화단지로 동해, 삼척, 포항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국내 수산업 성장 거점을 구성한다고 그랬죠. 네. 그럼 우리 부안군은 이 정부 정책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안이 수소 산업의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때 국무총리를 주제로 해서 이제 수소경제위원회도 열렸고 또 이제 그러긴 한데 우리 부안은 특히 서남권 해상풍력을 이용을 해서 그 이제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는 정말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그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건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그 해상풍력을 이용한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한수로는 어떤 연관성이 갖고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딱히 그렇게 해서 저하고 뭐 딱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수시로 협의를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우리 팀장님께서 수시로 협의를 많이 가고 있는데 그 한수원이 꼭 그 뭐 원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 파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그 재생에너지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부안군에 수소산업 기본 계획이 있어요? 수산업 기본 계획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소도시 용역 속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소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됐죠? 2018년부터인가요? 19년인가? 19년? 네. 19년부터 한다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기본 계획 하나도 없이 이제 주로 이제 R&D로 이제 지방도 부담을 하고 이제 부안에 신재생 에너지가 단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우리 수소전지는 지금 저번에 테라릭스 네. 회사는 지금 그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어요. 영구동에서 일부 생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생산 라인이 가 있어요? 생산 라인 시험용 지금 네, 그렇죠. 연료만 내놓는 거잖아요. 연료인지만. 네. 그러니까 물론 연구 기업이 들어와서 연구해낸 제품이 생산 공장이 들어와서 그 제품을 생산해서 부안군에 고용을 창출하고 또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좋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계속 연구 회사에다가 돈을 지평을 해줬고 결과물은 그 회사에서 따먹고 부안군에 떨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겨우 수소 충전소 2곳에 수소차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의원들이 지적을 강하게 하는 이유가 전혀 이게 뭐 보이는 것이 없는데 물론 미래 산업이라고 해요. 그 미래 산업이 언제까지 미래 산업이냐? 가시적인 것이 뭐예요? 보여가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답변을 애둘러서 그냥 수소는 미래 산업이니까요. 미래 산업이니까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의원님 내년부터는 눈이 보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아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제 새로운 기본 방향도 세우고 목표도 정하고 수소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농공단지 분양이라든가 청년 문제라든가 수소 문제, 다음에 그 업무부 생경 사무감사 자료 요출 거기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농공단지 분양 자체가 지금 인근에 산단들이 있어가지고 산단에 세제 지원이라든가 무슨 정부 지원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산단에 다 몰려서 우리 농공단지 안 와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개선점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방치해도 놀 게 아니라 지역의 산단에서는 어떤 조건을, 그럼 우리도 그 안 되면 산단의 조건이라도 해서라도 그 기업 유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처음 우리 농공단지 만들 때는 그래도 산단이 진지그래 산단이 없어서 농공단지가 충분히 분양이 되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김제도 지평 산단이 만들어졌고 고창에 산단 만들어졌고 지역의 정읍 산단이 다 만들어져 보니까 지원이 혜택이 많은 대로 기업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도히 검토해서 그런 것들 우리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도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당면 업무 현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저북 서남권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하잖아요. 네. 지금 저기 이제 우리 부안군이 굉장히 맨마든 것 같아요. 왜 그러니 고창군에서 뭐 우리 부안 군경계 해가지고 행정 소송해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그 공사도 딜레이 시켰고 상당히 어려움을 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빡장난이 하려고 그러니까 2.4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전남도 영광군에서 도계 지금 소송을 걸었죠. 도계? 전남도 해상풍력단지 거기 지금 도계 소송은 전남도 안 했어요, 영광군에서? 아직 소송은 안 했고요. 네. 네, 다툼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소송까지는 아직 아니고 영광군에서 지금 소송한다는 내용을 아시죠? 네,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했는데 그게 보면 이게 산자부에서 동향을 보면 지금 명확하지 않으니까 전북 전남에 집초가 단지를 지정하더라도 2, 3년 안에는 못 온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풍양계를 꽂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하단지 풍양계 꽂았습니까? 집적화 단지 지금 뭐 2.4기가 중에 네. 400메가는 이제 이미 해갖고 집적화 단지가 돼 있고, 네. 이제 2기가 중에 2기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니네 영광하고 전남도하고 다툼이 있으니 이게 좀 지켜보자 그러다가 안 되겠 싶어서 이제 산자부에서 그러면 풍양계 측기 꽂은 데만 우선 집적화 단지 신청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1기가만 집적화 단지 신청을 위해서 오늘 민간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결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산자부에 1기가만 집적화 단지를 신청을 할 계획이고, 다음번에 또 풍양계 측기 꽂아서 이제 전북도에서는 또 다시 집적화 단지를 1기가를 추가로 할 계획이 있는데요. 올 2분기 때만 해도 이제 산자부에서는 니네 영토가 무슨 상관이냐, 전라남도든 전라북도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집적화 단지가 되고 뭐 사업이 되고 전기사업 허가가 완료가 다 됐을 때, 그때 뭐 땅이 분리가 되면 그때 알아서 분리를 이제 해라. 이제 이렇게 산자부에서는 지금 양육지점이 되면 네. 이 사업이 급속도로 진전될 줄 알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양육지점도 부안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육지점 부안에다가 하겠다고 유치를 한 거잖아요. 이 전기가 오면 우리가 알리백 산단도 만들어보고 하려고 계획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땅에 지금 이게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이 사업도 상당히 딜레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이제 일부는 이제 그럴 거라.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3월에 양육점이 되면 이제 금방 되겠다 이랬는데, 이게 난관이 참 막 어이없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도 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도에서 지금 어떤 적극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 자체 질타가 많았고요. 전북연구원이랑 전북도랑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같이 내년에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계속 미팅을 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산자부 동향을 보면 왜 조금 이렇게 지원을 시키는 거니? 지금 이제 터빈이나 이런 기술력이 미국 기술력이 발전돼 갖고 지금 그것이 풍력을 하면 미국 터빈 같은 게 와서 다 잠식을 하니까 우리나라 그 기술 개발이 좀 될 때까지 좀 딜레이 시킨다는 그런 하나의 명분도 지금 갖고 있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계획했을 때 그런 것들이 터빈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그래야 이제 더 한다 보니까 이제 터빈 개발해 가지고 미국 기업한테 잠식하니까 좀 딜레이를 시키겠다 이런 것은 전라북도가 지금 분쟁의 소지가 생겼으니까 이걸 눈치를 보고 해야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범적으로 했다가 전부 다 벤치마킹하고 간 거예요. 네. 통영도 마찬가지고 신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영광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들이 먼저 지금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적극적으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산자부 것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전북도와 연구원이 또 이제 미팅을 할 때 저희도 참가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부는 양육제도만 두면 이게 굉장히 빨리 진전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양육제도 딱 만들어지니까 이제 한손이라든 한정이라든가 자체가 느슨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정업에서 가는 선이 있죠. 신정업에서 올라가는 선이 있죠. 네. 나중에 그 포화 상태가 되면 나중에 우리 지금 선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서남의 해상풍력에서 그 신정업선을 선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전라도함도에서 먼저 와가지고 붙이면 저게 포화되면 우리 가도 못 오는 거예요. 아무리 선정했어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 여기서 전기 만들어도 갈 데가 없으면 전기 만들지 못 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들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우리가 그 부안군의 상서시장 있죠. 오일장 네. 활성화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데 오늘 계획을 좀 보니까 지금 이제 지금 추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오일장 추진 방향 검토 및 계획 수립해가지고 2024년도 11월 달에 여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딘가요? 그러면 이 계획이 수립하려고 하는 자체가? 그 세종목욕탕 철거한 그 자리에. 그 자리에다? 네. 그 자리에다 오일장을 한다고? 네. 이제 조그만하게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인근을 좀 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오일장 활성화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네, 그 대하랑 김제랑 몇 군데 있습니다. 대하장하고 그게 익산 함열장이죠. 네. 함열장들이 상당히 활성화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시장을 만들어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길거리 자체도 없고 그대로 그냥 오일장터만 쓰는 거잖아요. 네. 이게 오일장을 만드는 거예요. 오일장터를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 대하장 같은 경우는 그 시에서 그 오일장난만큼은 2차선의 도로에다가 사자도 2차선 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누가 주차를 어디다 받쳐놔도 단속을 안 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도 다 참여를 해가지고 한 300여 그 점포가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그 보니까 제가 저번 주 장애라 갔다 왔어요. 일요일 날. 네. 가보니까 토요일 날이지. 저번 주 토요일 날 갔는데 거기는 자체가 그렇게 그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부안군도 지금 그 시장 골목 있죠. 그 자체를 장날 차 안 다니면 장날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기존에 상권 있는 사람들 장사하는 것이지 장터 만들어줘서 장사꾼이 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택시 승강장까지 쭉 있는 데 있죠. 지금 그 터미널 앞에 택시 승강장까지 쭉 있는데 네. 그 길거리까지 쭉 만드는 거예요, 그냥. 네. 그 세종 그 목욕탕자 그 좁은 자리다가 장터 만들어주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걸로?
아주 일단 그 5일장은 볼거리가 있어야하고 사람이 많이 와야 하고 여러 가지 품목이 와야 하는데 그 장소 조그마하게 만들자고 거기다 5일장 한다고 하면 그 누가 오겠습니까? 저 장날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4일 9일 날이 부산 장날이죠. 네. 4일 9일 장날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게 활성화된 데가. 그 대하장은 1일 6일, 익산 함일장은 2일 7일, 그 4일 5일 장은 4일 9일 장은 그렇게 활성화가 된 데가 없어요. 그럼 4일 9일은 장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부안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 그러면 그 부안에 조건이 좋으면 부안에 다 오시게 돼 있거든, 그분들이요. 기존의 상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구달에 보면 내가 농약 장사를 해요. 농약 장사는 그 앞에서 그날 생선을 갖다 놓고 그분이 팔아요. 그리고 옷 장사 하신 분들이 꽃을 팔고 그 가게 주인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아, 오늘 장날이니까 이게 많이 팔으면 그 사업을 한다니까. 그 다음 평일은 그 옷 장사를 하고 다 농약 장사하고 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장에 맞는 장사를 내가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 상권이 누가 살아요? 지역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어디 장터 만들어주면 장돌배기들이 와서 그 사람들만 사는 거고. 그렇게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대하장을 어떻게 하는가 봐봐요. 네. 그 가게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잖아요. 물건을 놓고. 네. 그렇게도 하고 또 아니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오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건어물 파시는 분들도 다 다른 데서 뭐 장사를 해서 본업은 다른 거 있는데 장날만큼만 그거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날만큼 장사해가지고 잘 되니까 또 그 확장하고 하는 거예요. 평소 나갈 동안은 다른 장사하고 장날만큼 또 그 장사를 하고. 네. 그러면 그 시장을 그 시기를 굳이 어디다 시장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안에 시장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데서 벤치마킹도 가보고 정선의 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 큰 장이 정선 5일장이잖아요. 정선 5일장, 장흥장 이런 데가 크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가 그 장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 상인들이 지역 주민들이 살라고 장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돈 다 벌어가라고 우리 5일장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런 벤치마킹 건 없죠. 정선장은 안 가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네. 그 지역 상권이 네.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그 벤치마킹 건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어디 장을 만들어 달라 해서 뭐 외부 장사꾼들이 와서 돈 벌어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장에 그 장터에 맞는 장사를 우리 지역 주민들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장사 안 되는데 5일 동안에 그 뭐 피복 옷 팔고 있지는 않고 하루라도 잘 되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나흘은 또 그걸 하고. 네.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 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누가 추가 질의? 김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3 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증설 계획 있으시죠? 네. 이게 그 전부터 증설 계획이 있었나요? 참프레가 포함되어 있는 증설 계획이 있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증설 계획 이제 그 전부터 그 참프레가 이제 좀 그 어려움을 호소를 한 것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도청에서 기업외로 해소단이 이제 조직 개편을 해서 작년에 하반기에 생기면서 그게 이제 중점적으로 도에서 많이 이제 참프레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좀 증설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제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제 주민들도 살펴야 되고 또 이제 입주에 있는 기업도 뭐 살아남고 더 잘 살아야 또 우리 지역도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증설 계획을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게 처음에 이게 증설 계획을 도에다가 요구했을 때는 불허처분 내렸었죠.
제가 처음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요구를 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증설 계획에 대한 그 승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못하고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부안군에서 없는 예산 5천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단 말이죠. 응?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자료를 보면 현재 부안군의 그 3 농공단지 지금 3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폐수량에 이 농공단지가 12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5.7%를 배출해요. 그리고 3공단지 4개 업체에서 0.3%. 나머지 94%가 어디서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네, 참프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참프레가 물론 우리 부안군에 와서 기업을 하니까 이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기업이 잘 됨으로써 우리 부안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죠. 참프레가 1년에 부안군에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약 한 10억 4,400만 정도 되더라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참프레가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부안 군민들은 막대한 악취로부터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농단지가 이렇게 14개 업체에서 6%밖에 배출량이 없는데 나머지 94%가 참프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발맞춰서 증설을 해준다고 한다면 증설은 곧 뭐겠어요? 참프레 도계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도계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악취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많아지고 악취 발생 농도는 더 짙어지고. 이제 악취에 대한 거는 이제 타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시설을 개선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냄새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 폐수처리상 이제 1, 2, 3 농공단지 전체가 이 폐수처리 시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참프레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이제 3 농공단지 준비도 하고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종 추가도 해야 될 상황도 있고 그래서 좀 증설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증설 계획은 지금 1일 2,450톤 그러나요? 지금 계획서상에는 2,450톤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2,450톤까지는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환경청 협의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지금 1,300톤을 증설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프레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제3공단지가 분양을 함으로써 증가되는 폐수량하고 볼 때 이 정도 1,300톤이라는 일일 1,400톤이라는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 우리 부안에 맞을까요? 적합할까요? 지금 제3농공단지는 식품 관련된 코드가 부업종으로 돼 있긴 합니다. 부업종으로 돼 있어서 3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은 뭐 그래서 좀 조그만하게 지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식품 관련된 데가 사실 폐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오염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수 처리장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우리가 좀 앞을 좀 내다보는 방향에서 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2농구단지에 들어와 있는 12개 업체를 보면 떡두꺼비, K헬스푸드 다 식품 관련이에요. 성급푸드 다. 근데 거기가 0.3, 뭐 0.1 그래요. 배출량이.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해서 1,300톤 일일 1,300톤의 용량을 증설할 계획이 나온다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자꾸 참프레의 의심점을 갖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나?
이건 지난번 마시주제 때 여기 참프레에서 1,000만 원을 줬죠. 동종 제작 금동종 제작하는데 그 영향력인가? 그래요? 제 소관이 아니라 그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강원과 소관이니까.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시주제 때 1,000만 원 고려 동종 제작을 하고 1,000만 원 부항원에 기부한 이후에 급속 가격이 발전했거든요. 증설 계획이. 그 전에는 도에서 불허했는데 오히려 도에서 아니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한 것은 연초입니다. 연초에. 그냥 작년에는 이게 반려됐었잖아요. 작년에 반려됐어요. 네, 저한테 가져왔었어요. 반려됐다고.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잘 모르겠고요. 이제 올해 급속도로 추진하게 된 거는 이제 연초입니다. 1월 달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자마자 참프레에서는 떼니떼다 하고 1,0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어찌됐든 증설 계획에 의해서 증설을 하든 어쨌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되냐면요. 이 증설을 인해서 참프레가 도계량이 늘어나고 도계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안군의 악취를 심화시키고 부안 군민이 고통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네,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일정 기준 이하면은 자기들은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법적 그 이후에 기준치 이하도 나와도 냄새는 엄청 많이 나거든요. 현재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부안 국민에게 유익한가 먼저 생각을 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